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7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네모나게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 깔려있는 버전과 시험장에 깔려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겠죠? 같은 CC 버전일지라도 뒤쪽에 붙어있는 숫자 값에 따라서 약간씩 작업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비슷하게 맞춰놓고 작업을 하셔야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겠죠? 더불어서 CC 버전의 경우에는 같은 에센셜이면 거의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CS 버전에서의 에센셜은 작업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CS 버전은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면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CC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모두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변경하셔서 문제풀이를 봐주시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작업을 하시다가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웠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세팅 말고 내가 하나하나 수정도 가능한데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일 텐데 아무거나 선택하고 들어가도 다 똑같은 창이 떠요. 왼쪽에 있는 부메뉴들 선택하시게 되면 거기에 딸려있는 오른쪽에 옵션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을 텐데 시험 보는 동안에 살펴볼 몇 가지만 맞춰놓도록 할게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보시게 되면 문제지에서 크기를 밀리미터 단위로 주기 때문에 우리도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 출력 형태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할 때 그 숫자 값 비슷하게 맞춰놓고 하실 수 있겠죠. 스트로크라고 하는 선의 두께 값과 타입라고 하는 글자의 크기도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값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범위를 지정할 적에 배경의 색깔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 색깔들은 대비되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십시오.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분들께서 오브젝트를 복사하거나 이동을 하실 때에 엔드 포인트, 센터 포인트라고 포인트들을 잘 맞춰서 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예요. 다만 개체를 옮기실 적에 회색 막대가 길게 쫓아다녀서 번잡스럽게 귀찮으면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보시게 되면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두운 테마로 작업이 되어 있을 텐데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만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바꿔놨습니다. 기타 다른 아이들도 하나하나 수정이 가능하지만 문제풀이하는 데는 이 정도까지만 설정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오케이.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80mm네요. 파일을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 주시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윕스 폭은 1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80입니다.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도 확인을 해주세요. CMYK 모드인지 300ppi인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여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가늠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우리도 눈금자를 꺼내놓는 게 좋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를 보시면 쇼 룰러라고 보일 거예요. 단축키는 컨트롤 R이군요. 색상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색상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색상은 따로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 보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상들이 있지만 시험 문제 푸는 동안에 필요한 색상은 따로 모아두는 게 좋겠네요. 뉴 그룹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름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름을 넣을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대로 OK 하도록 하죠. 맨 아래쪽에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졌고요. 더하기 단추 누르시면 CMYK 색상 값을 넣을 수 있는 대화창이 뜨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C10
M30, Y50이라고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값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0입니다. 오케이. 색깔 추가된 거 확인되시죠? 같은 방식으로 계속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색상은 다 뽑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를 정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왼쪽에 눈금자 보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클릭해서 질질질 끌어당긴다라는 느낌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선이 딸려 나오게 될 거예요. 캐릭터를 어느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가늠하셔서 이 정도 머리, 몸통, 그리고 다리 부분은 요 정도 배치하겠다라고 가늠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네요. 일립스 이용해서 얼굴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윤곽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을 안에 채우는 거 어떤 걸로 할 건지, 스트로크 밖에 외곽선은 어떤 걸로 할 건지 지정하시면 되겠죠. 피 컬러를 보시고 피부색과 비슷한 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굳이 있을 필요 없겠죠. 짝대기 눌러서 비워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방식으로 머리카락도 채우면 되겠네요. 복사해서 쓰실 때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르면 이렇게 쌍둥이 화살표가 나와요.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 방향을 돌려주시고요. 크기를 살짝 키워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눈썹의 경우에는 클릭 드래그해서 일단 눈을 만들어 주시되 두 개를 겹쳐 줄게요. Alt 눌러서 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될 겁니다. 색깔을 굳이 다른 색으로 줄게요. 이렇게 사이에 틈바구니로 보이는 부분만 남겨놓으면 이렇게 감은 눈이 되겠죠? 두 아이를 서로 빼기 작업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패스파인더가 안 보이신다면 윈도우 메뉴에서 패스파인더 불러와 주시면 이렇게 패스파인더로 합체하시거나 빼거나 나눠 주실 수 있습니다. 눈썹이 만들어져야 하니까요. 이렇게 살짝 비껴서 감은 눈처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얼굴의 경우에는 더 이상 움직거릴 일이 없어서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오브젝트를 잠궈 놓도록 할게요. 락을 걸겠습니다. 선택한 거 셀렉션이라고 하게 되면 얼굴은 더 이상 선택이 되지 않죠.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감은 눈만 표현이 될 거예요. 눈썹도 그려주시면 되겠죠. 펜툴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눈썹이 간단하게 만들어질 거고요. 모양이 예쁘지 않을 땐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하나하나 위치 조절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눈의 경우에는 하나를 잘 만들어서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면 반대쪽 눈 다시 그릴 필요가 없겠죠. 눈을 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로테이션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 기능이 있습니다. 반사하겠다 리플렉트 중심점은 코 언저리 요길 기준으로 라고 Alt 클릭 그러면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된 거 보이시죠? 혹시라도 각도가 다르다면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조절하셔서 원하는 방향이 됐을 때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눈이 사라지면 섭섭하죠. 가피에서 원래 있던 친구와 새로 생성되는 친구 둘 다 살아있었으면 좋겠네요. 입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해볼까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입을 만들어 줄 거고 하나를 Alt 드래그해서 복사를 할 거고요. 덮어줄 친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두 개를 같이 잡아서 패스파인더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남겨지게 될 거예요. 코의 경우에는 펜툴로 직접 그려주셔도 되겠지만 연필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 쉐이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펜슬, 연필이 있을 거고요. 클릭해서 원하는 대로 쭉쭉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 선의 색깔만 지정하시면 될 텐데요. 문제에서 선의 경우에는 깜장색의 0.5포인트입니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 그 아이는 선의 색깔 깜장 그리고 스트로크 그 선의 두께 값은 0.5라고 지시사항에 맞춰 주시면 되겠죠?
머리카락도 이렇게 메워서 맨 뒤로 순서를 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하게 되면 순서를 정하실 수도 있어요.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나와라 부터 샌드 투 백까지 맨 뒤로 가는 거 순서 각각 정하시면 되겠고요. 일립스 이용해서 나머지 머리카락들도 메꿔주세요. 꽃의 경우에는 잎사귀도 역시 일립스 이용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위아래를 뾰족하게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펜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막내둥이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셔서 위쪽을 콕 집어 주시고 아래쪽을 콕 집어 주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다듬어질 거고요. 요 아이들을 빙그르르 돌려서 꽃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회전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이용하셔서 작업하시면 될 텐데요. 중심점을 꽃의 끝자락 여길 기준으로 해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Alt 클릭하시게 되면 몇 도나 돌릴 건지 각도를 물어봐요. 10개 정도 되는 것 같죠? 정확하게는 9개인데요. 간격이 일정하진 않으니까 10개라고 가늠하고 36도로 돌리겠습니다. 카피.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방금 했던 작업을 그대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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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라고 해서 이렇게 10개짜리로 만들어 줬고요.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를 빼겠습니다. 3개를 살짝 쿵 돌릴게요. Alt 클릭. 각도를 보시고 프리뷰로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돌릴 겁니다. Alt 클릭. 살짝 쿵 돌릴 거예요. 안쪽에 있는 노랑이 꽃의 수술도 복사해서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죠? Alt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된다고 했고요. 색깔 값을 넣어주시고 크기는 그대로 줄여보도록 하죠. 가운데다가 겹쳐 놓으시면 꽃이 완성이 됩니다. 한 송이의 꽃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 친구는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오른쪽 버튼 그룹. 팔뚝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실 적에 대충의 윤곽을 따서 나중에 곡선화 시켜주면 됩니다. 클릭, 클릭, 클릭. 대략의 윤곽을 따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해줄 거예요. 곡선화 시켜주게 되면 모양이 다듬어질 겁니다.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이용하셔서 곡선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부분 쭉쭉 드래그를 하시면 둥글둥글 완성이 되지요. 팔은 하나를 잘 만들어서 알트 드래그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꽃 목걸이의 경우에는 빨강색의 꽃 만들어 놓은 알을 복사해서 색깔감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클릭하셔서 선택, 알트 드래그 하시면 복사. 이 친구는 순서를 맨 앞으로 옮겨주셔야 되겠죠. 프린트, 프론트.
그룹으로 선택한 아이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다른 아이들은 흐리멍텅해지고 내가 선택한 아이만 뚜렷한 게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이 그룹에 해당하는 아이들 중에 빨강색만 선택하셔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같은 색깔을 선택할 때는 매직 원드 이용하시면 됩니다. 채워주는 색깔은 흰색이에요 라고 바꿔주시면 이렇게 예쁜 꽃이 바로 만들어지죠.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그룹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ESC 복사할게요. Alt 눌러서 복사, Alt 눌러서 복사. 몸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대충의 윤곽을 따세요. 클릭, 클릭, 클릭. 순서를 맨 뒤로 빼시면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스커트의 경우에는 칼질을 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얘를 2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이레이즈 툴 꾹 누르면 나이프 칼이 있을 겁니다. 쌍둥하고 지나가게 잘라주시면 돼요. 분리가 된 스커트는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는 색깔 서로 다르게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알록달록한 스커트가 되죠. 안쪽도 역시 칼질을 해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나이프 툴 이용하셔서 쌍둥, 교차되게 쌍둥 자르시게 되면 이 부분만 날리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지울 거 지워주시면 되겠죠? 반복하세요. 다리도 한쪽만 그려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다리를 하나 더 복사하시고요. 발목에 있는 나뭇잎들도 꽃잎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을 해주세요.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막내 앵커 포인트, 위쪽과 아래쪽을 콕콕 찍어주시면 나뭇잎 모양이 되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제가 만든 소녀는 굉장히 오동통하네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날씬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작이 끝났으면 작업에 필요했던 가이드라인은 지워주셔야 되겠죠?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게 되면 깔끔하게 캐릭터만 남게 될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경로와 이름 맞춰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Save.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폴더 있을 겁니다.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온 거 불만 없고요. 포맷도 AI 맞습니다. 저장해서 첫 번째 문제를 끝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100에 80 똑같군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New. 용지 사이즈 밀리미터 단위 100에 80 그대로 갈 거고요. 컬러 모드도 CMYK에 300ppi 맞을 겁니다. 그레이트. 눈금자를 꺼낼게요. 컨트롤 R. 이번엔 개체가 많다 보니까 색상이 얘입니다. 색상이 쟤입니다. 라고 가리키고 있죠. 그때그때 필요한 색상을 뽑도록 할 텐데요. 가장 배경이 되는 해님부터 뽑아보도록 할 거예요. 해님의 경우에는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라디언트 색상이네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해님을 만들 거고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흰색, 검정색이 보일 거예요. 그 색깔을 쓸 건 아니니까 아래쪽에 있는 색상, 밑에 있는 컬러 칩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맞춰주시면 됩니다. CMYK를 잡아야 되는데 K 값밖에 없네요. 모드를 CMYK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윤곽선은 없을 거니까 스트로크는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하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색상이 들어가는데 방향이 다르군요. 그럴 때는 그라디언트 패널에 있는 앵글 값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라디언트 도구 자체를 선택하시게 되면 내가 직접 드래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 클릭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만큼 방향 조절 가능하겠죠. 아래에서 위로 쭉 당겨 줄게요. 이 해님은 더 이상 손댈 일이 없네요. 오브젝트를 잠가 놓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락을 걸 수 있죠. 셀렉션 한 걸요. 라고 알로하라고 하는 글자 타입 툴 이용해서 쓰도록 할게요. 문제에서는 알로하가 에리얼 볼드 폰트다 라고까지만 얘기했네요.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크기는 보시고 본인이 적당히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글자에 대해서 색깔 값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색깔 두 가지 위쪽과 아래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펙트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도 줘야 되겠네요. 일단 글자가 위아래로 분리가 되려면 글자가 아닌 오브젝트로 인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뽀사주도록 할게요.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라고 아웃라인을 따주셔도 되고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얘기하는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고 따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룹이라고 해서 글자가 아닌 펜으로 그려준 그룹으로 인식이 돼요. 색깔을 하나만 맞춰볼까요? 흰색으로 선택하시고요. 또 하나의 색깔 값이 있는데 뽀사서 그 아래쪽을 주황색으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이 친구를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셀렉션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흐리멍텅해지고 이 글자만 또렷한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몽땅 다 선택을 하셔서 칼을 들고 나누겠습니다. 나이프 툴 쓱싹 하고 나눠줄 거고요. 그럼 위아래로 분리가 된 게 보이시죠?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만 색상값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결과물 보시면 위쪽에는 흰색과 살짝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 친구들 색깔 바꾼 아이들만 방향키 눌러서 살짝 떨어뜨릴게요. 그럼 흰색과 분리가 된 거 보이시죠? 글자 작업이 끝났으니 ESC 다시 나오시게 되면
이제 해님도 뚜렷하게 보이는군요. 셀렉션 툴 누르셔서 너네들은 그림자가 있어 라고 이펙트를 주도록 하죠. 이펙트 메뉴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 보입니다. 그림자를 줄 때에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농도, 오퍼시티 값이라든지 옵셋, 거리값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제작을 해주십시오. 글씨도 더 이상은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만들어주신 다음에는 오브젝트를 잠가 놓도록 할게요. 락을 걸겠습니다. 나무가 조금 더 쉬우려나요? 색깔 뽑도록 하죠. 그룹을 하나 만들게요. 뉴 그룹. 거기에서 색상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뉴 스와치. 나무에 필요한 색상들 뽑겠습니다. 나무의 기둥은 펜툴로 그리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대강의 윤곽을 딸 거고요. 곡선이 필요하다면 펜툴 꾹 누르는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이용해서 쭉쭉 당겨 줄게요. 야자수의 나뭇잎의 경우에는 펜툴로 그리기가 힘드네요. 이 친구는 브러쉬를 들 건데 블럭 브러쉬라고 하는 물방울 브러쉬를 이용해 볼게요. 브러쉬의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를 누르시게 되면 브러쉬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문질문질해서 색깔을 채워주시면 마치 펜으로 그린 것처럼 표현이 될 거고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알트 드래그 복사하시고 색깔 바꿔주시면 됩니다.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때 리플렉트 툴을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트랜스폼이라고 변신시켜 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리플렉트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제자리에서 반사되는 거 확인되시죠? 원래 있던 친구는 그대로 놔둬야 되니까 카피 누르시면 원본은 그대로 있고 사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리플렉트 카피하시게 되면 원본 하나 남아 있고 4번이 이렇게 추가로 만들어져요. 야자수의 잎에 보시면 브러쉬를 이용해서 주변을 그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되 페인트 브러쉬를 들겠습니다. 경계선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려진 브러쉬를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브러쉬는 차콜이라고 하는 친구로군요. 쭉 리스트로 보시면 비슷한 아이가 보이는데 차콜 피더 이름이 일치하진 않는군요. 쭉쭉쭉 내려오셔서 차콜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없다면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시고 창을 열어주시고요. 쭉 보시고 방향키 눌러가면서 비슷한 아이를 찾으시면 되겠죠. 찾으실 적에 모양만으로는 내가 구분하기 어렵다 싶을 때는 3줄이 누르셔서 리스트 뷰라고 찾아주시면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차콜이라고 하는 아이로 선택을 했고요. 두께값이 1포인트다라고 해서 1포인트 넣어줬습니다. 색상값도 지정된 대로 맞춰줬고요. 그려진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한데 지시된 사항에 따르도록 할게요. 앵무새도
마저 그려보도록 할까요? 색상을 뽑겠습니다. 스와치에서 맨 막내둥이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색깔 계속 추가하도록 하죠. 뉴 스와치. 앵무새의 몸통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지 가이드라인 좀 뽑도록 할게요. 이 안에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머리가 요 정도, 몸통이 요 정도, 꼬리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몸통으로 아웃라인을 딸게요. 클릭, 클릭, 클릭해서 대강 요 정도 위치입니다. 펜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이용해서 곡선화 시켜주면 되겠고요. 색상이 필요하다면 그 색상은 바로바로 적용하시면 되겠고, 윤곽선이 필요 없다면 짝대기 그리셔서 윤곽선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칼로 잘라주시는 게 좋겠네요. 나이프 툴 이용해서 이만큼이라고 쓱 지나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종이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세요. 배너라고 되어 있죠. 브러쉬를 이용해서
선을 하나 그려줄 겁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쭉 밋밋하게 선을 그려줄 거고요. 마지막에 사용했던 게 차콜이기 때문에 그 질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네요. 셀렉션 툴 이용해서 선택을 할 거고요. 그 아이가 아니거든 이라고 브러쉬를 갈아 끼우도록 하죠. 브러쉬 패널에 가시게 되면 찾으러 가겠다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하나하나 찾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배너 14번이면 요 친구군요. 길이에 따라서 달라 보이니까 길이는 결과물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원더풀 하와이라고 하는 문자에 대해서는 타입 언어 패스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타입 언어 패스는 선을 먼저 그려 놓으시고 그 선을 따라서 글씨가 얹어지는 걸 얘기하죠. 펜툴로 우선 선을 그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지점은 여기, 중간에 언덕이 꼭대기 쭉 드래그 하시면 곡선, 끝나는 지점은 여기라고 해서 선을 만들었고요. 채워주는 건 없고 선만 있습니다. 만들어진 친구는 수정도 가능하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모양이 안 예쁘면 옮겨주세요.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세 번째 타입 오너 패스 보입니다. 이 선 위에다가 올릴 거니까 선에다 정확히 위치 클릭하시고 타이핑 하시면 되겠죠. 글자가 좀 커 보이니까 글씨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크기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입 뉴 로만. 가운데 정렬이라고 해서 내가 그린 선의 가운데 맞춰주면 예쁘겠네요. 나머지 앵무새의 발가락 블러 브러쉬 이용해서 드래그 해줄 거고요. 브러쉬의 크기는 보시면서 열렬한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면 발가락 완성이 되겠죠? 한쪽을 잘 만드셔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작업이 완성이 됐으면 파일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자나무의 나뭇잎이 브러쉬 확연히 달라 보이긴 하는데 지시사항에 따르도록 할게요. 파일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두 번째 문제 마무리 지을게요.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네요. 120에 8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어요. New. 파일에 이름 주겠습니다. 컬러 모드가 CMYK인지 해상도 300ppi인지 확인을 꼭 하시고요. 크리에이트 눈금자 띄울게요. 컨트롤 R. 세 번째 문제에서는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패턴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한 색상들을 모여있는 애들끼리 뽑아놓도록 할게요. 우선 패턴으로 써먹을 친구, 그리고 무늬로 써먹을 아이, 가이드라인 뽑아서 먼저 제작하도록 할게요. 필요한 색상을 뽑기 위해서 그룹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그룹 안에다가 색깔을 추가하도록 하죠. 펜 툴을 이용해서 꽃잎 하나를 만들게요. 클릭해서 대강의 윤곽을 딸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위치 조정 가능하죠.
펜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이용하셔서 곡선화 시켜주세요. 복사해서 돌리시면 되겠죠? 반사할 때 리플렉트 이용하시면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수 있어요. 필요 없는 아이들은 칼을 이용해서 잘라주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잘라서 버려주세요. 안쪽에 가느다랗게 되어 있는 친구들은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칼질하시기 힘드신 부분들, 이렇게 뾰족뾰족할 경우에는 날카롭게 칼질을 하셔야 되겠지만 뭉툭뭉툭할 경우에는 지우개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지우실 수 있어요. 이레이저 툴, 지우개의 두께값,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셔서 크기 조절하시고 쓱쓱 문질러 주시면 지우개로 지워지죠. 나뭇잎의 경우에는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라고 셀렉션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턴이라고 메뉴 보일 거예요. 메이크,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 같은 모양이 이렇게 쭈쭈쭉 반복되는 거 불만 없습니다. 이름만 맞춰줄게요. 나뭇잎.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V체크 던 해주시게 되면 패턴으로 스와치에서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수영복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펜툴로 대강의 윤곽을 따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옮겨 주시고요. 곡선이 필요한 부분은 펜툴을 꾹 눌러서 앵커 포인트 쭉쭉 당겨 주시고요. 핸들의 방향을 꺾어서 방향 맞춰 주세요. 수영복에 필요한 색상들을 또 뽑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서 더하기, 색상에 대해서 화살표로 표시된 건 그라디언트의 색상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색깔, 하지만 그 색깔은 아닙니다. 라고 더블 클릭, CMYK 모드로 바꿔서 색상 찾아주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 그 색깔과 두께값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점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결과물이 점선으로 보이니까요. 이 친구는 꼭 점선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스트로크에서 점선입니다 라고 윕스값 두께만 보이는데 옵션을 열으셔서 점선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점선의 간격과 선의 길이 조절하시면 되겠죠. 수영복에 프린트된 것처럼 꽃무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꽃무늬에 대해서는 클리핑 마스크로 주변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꽃에 대해서 그룹으로 묶어 놓고 복사하면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오른쪽 버튼 그룹,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면 쌍둥이가 올 거고요. 그 색깔에 대해서 수영복 바깥으로 삐져나간 꽃들은 정리를 해줄게요. 수영복을 하나 더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시면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위쪽에다 정확하게 배치하시고요. 몽땅 다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시게 되면 마스크 씌워진 게 확인이 되네요. 슬리퍼를 만들도록 할게요. 슬리퍼의 바닥은 보라색이 있고 그 위쪽에 패턴이 씌워져 있죠? 패턴 자체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는 패턴으로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패턴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오브젝트까지 줄어들면 곤란하니까 오브젝트는 꺼주시고 패턴만 조정하겠습니다. 점선이 같은 간격은 아닌 것 같죠? 선을 얼마나 그릴 건지, 떨어뜨리는 건 얼마나 떨어뜨릴 건지를 대시와 갭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짧게 가고 짧게 쉬고 길게 가고 짧게 쉬고 다시 짧게 가고 짧게 쉬는 게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짧게 가는 건 얼마만큼 줄 건지를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신발의 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역시 펜툴 이용하겠습니다. 대강의 윤곽을 따세요. 글꼴이나 크기, 색깔에 대한 것들 지시사항 잘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슬리퍼를 하나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몽땅 다 선택을 하시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반대로 뒤집어 줄 거니까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리플렉트 반사시켜 주시면 될 텐데요. 위아래로 반사시킬 거니까 호리젠탈 관리하기 편하도록 그때그때 그룹으로 좀 묶어 놓도록 할게요. 와인잔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 새로 뽑을게요. 작업에 필요한 색상을 뽑겠습니다. 반을 만들어서 뒤집어 합체를 해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리플렉트 위아래로가 아니라 양옆으로니까 버티컬 원본이 사라지면 안 되겠죠? 카피 두 개를 합체시키도록 할게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하게 되면 일단 컵의 윗부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친구는 칼질하셔서 투명한 부분과 투명하지 않은 부분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나이프 툴 이용하셔서 요만큼이라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윗부분은 투명도를 주겠습니다. 투명도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퍼시티 60% 적용하도록 하죠. 투명한 부분은 겹쳐서 이렇게 색깔이 보이는 거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나뭇잎 복사해서 글씨만 얹으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컵에 새겨져 있는 모양에 대해서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꼭 그룹으로 묶어줘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그룹 제작이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을 할 텐데요.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것들은 잊지 말고 깔끔하게 지워주시고요. 선 모양이라든지 글자 빼먹은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주시고요. 포맷 AI 확인됐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7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